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애플이 에어팟인가요? 그 무선 이어폰 같은 네. 것도 그렇고 애플끼리는 더 잘 연결되고 더 빠르게 연결되고 이런 걸 네. 또 많이 해놨었는데 그래서 애플 유저들은 다른 블루투스 썼을 때 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약간 그런 편리함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을 해왔었는데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퀘스천 마크로. 그래서 그 애플이 카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네네네네. 상당한 이제 시장의 비관론을 불러왔던 거죠. 음, 이 자동차라고 하는 건 아예 새로운 카테고리이고 그렇죠. 아이폰보다는 훨씬 비싼 제품이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장으로 가니까 애플이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많았었는데.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애플이 개발하다가 실패해서 네. 챗GPT를 쓰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궁여지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팀 쿡이라든지 애플의 훌륭하신 임직원보다는 시각이 짧겠지만 당장 봤을 때는 뭔가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진 않아 보인다. 애플은 이제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안 건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돈을 지금까지 막대하게 벌어들이는 거 보면 뭐 제가 잣대를 대리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긴 한데 이 주식 투자자의 장점은 그거죠. 팀 쿡은 네. 애플이 잘 돼야만 돼요. 그렇죠. 다른 데로 이직 못 하지 않을까요? 애플의 CEO까지 했는데 음. 딴 데로 이직은 아마 안 될 것이고 잘 돼야만 됩니다, 앞으로. 근데 주식 투자자들은 뭐 수만 개 기업 중에 내가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내가 시총 1위가 엔비디아냐 애플이냐 그러니까 나는 이 중에 선택해야 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미국 현지에서 느끼시기에 네. 어때요? 물가? 미국 물가? 특히 LA 계시다고. 비싸죠. 네. 비싸죠. 여러모로 깜짝깜짝 놀래고요. 네. 기본적으로 한 서너 배를 보시면 돼요. 뭘 하든. 한국보다 서너 배. 네. 서너 배를 보면 되는데 이 노동력이 직접 투입되는 것들은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 서비스. 네. 또는 이제 레귤레이션 이슈 정부와 뭔가 관련이 있어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또 더 비싸다고 보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이렇게 보면 더 쉬운데 싼 게 뭐냐 그거 외엔 다 비싸다고 보면 되거든요. 싼 거는 이 농산물 내가 마트에 가서 뭔가 음식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국과 가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GDP가 3-4배 높으니까 싸다고 느끼겠죠, 현지 사람들이. 네. 그다음에 휘발유가 한국 가격이랑 비슷하고 LA 기준으로 네. 딴 주는 더 싸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그럼 싼 건 뭐냐? 한국보다 싼 거. 골프. 그 다음에 국내선 항공권. 국내선. 네. 공급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아하. 그게 우리나라의 KTX나 고속버스랑 비슷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공급이 많아서 그게 싼 거고 그 외에는 다 비싸고요. 그럼 제일 비싼 건 뭐냐? 제일 비싼 거. 네. 제일 깜짝 놀란 거. 보험료. 건강보험, 뭐 자동차 보험,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화재도 많이 났는데 그런 손해보험 이런 값들은 너무너무 비싸서 혹시 LA에 이제 안 가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를 놀라실 거냐면 LA에 이제 여행을 오셨다라고 하면 네. 길거리에 자가용들 있잖아요. 네. 범퍼가 없는 자가용이 많습니다. 넘버? 아니 범퍼 앞에 범퍼가 없다고. 네. 떨어졌는데 안 고치네. 네, 안 고치는. 그리고 창문이 없거나 뭐 문짝이 한쪽이 찌그러져서 절대 안 열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외관이 크게 망가진.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고 나면 바로 보험 부르고 그렇죠. 길면 뭐 외제차다. 그럼 길면 한 일주일.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바로 고쳐지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그럴 수도 없고 사람이 들어가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비싸고 근데 자동차는 또 필수 제고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도 보험 안 들면 불법이에요. 근데 보험을 안 들어요. 안 들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비싸. 근데 반대로 또 무보험차가 늘어나니까 사고 났을 때 손해액이 커지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더 올라요. 그래서 보험료는 5배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한 한국 대비. 10배까지도. 제가 건강보험을 한 달에 900불을 내거든요. 예. 한 달에 130만 원에서 140만 원 한 달에 예.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만. 건강보험료만. 생명보험 아니고. 네네. 네.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갈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려면 그 보험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이 병원을 가면 또 막 억대 이렇게 나온다고 예. 하니까 보험을 어쩔 수 없이 150만 원씩 내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5, 60만 원. 1년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달에 5, 60만 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거의 1년 보험료랑 네, 비슷한. 그러니까 10배
그런 것들. 그래서 조금 주식 얘기로 이제 치환을 해보자면 제가 미국 가는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뭐 여러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꼭 테크가 아니더라도 이 신고가 행진을 하는 업종 중에 보험업이 있었어요.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 회사들은 돈을 쓸어 담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보험료가 올라가서 주가도 오르고 그 회사의 손익도 올라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보험사가 어떤 손해를 봤잖아요. 손해라고 하는 거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화재가 나서 보험을 청구하면 보험료를 이제 보험금을 주죠.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돈이 나간 거니까 손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손해가 나면 주가가 떨어져요. 예를 들면 지금 LA에 화재가 되게 크게 났잖아요. 그러면 LA에 화재 보험 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보험이라는 게 필수 제품인데 이게 없으면 큰일 나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그럼 손해를 입었어요. 그럼 당연히 보험료를 올리겠죠. 그 다음 해부터. 올리고 나면 산불이 매년 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한 번 나면 그 다음에 몇 년 안 나고. 그럼 보험료는 올렸는데 몇 년간 손해액이 안 생겨. 손해율은 떨어지고. 그럼 또 이익이 많이 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손해율이 높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보험료를 올리고 손해율이 낮을 때까지 투자를 하면 한 2, 3년 동안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의 이익과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간 지평을 짧게 가지신 분들은 손해가 나. 무서워. 내가 보험회사 투자했는데 불이 났대. 그럼 주식을 팔아. 그죠? 그러고 나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손해액이 줄어들었어. 이익이 잘 난대. 주가는 올랐지만 그래도 따라가. 그렇게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때 팔고 주가가 오를 때 사게 되니까 아주 기민하고 운 좋은 매매를 하는 분들이 아니면 수익을 많이 내기 어렵고 근데 시간 지평을 내가 난 3년에 한 50%면 충분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거는 정해진 미래와도 같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되게 쉽고요. 그래서 제가 간 타이밍이 좀 아쉬웠던 게 이미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한 1년만 미리 왔어도 자동차 보험주로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놓쳤고 근데 꼭 자동차 보험만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 보험도 있고 화재 보험도 있고 해상 보험도 있고 사람 보험이 뭐 생명 보험도 있고 단기 손해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는 여러 가지 보험 업종을 검토를 해가지고 또 그 이후에 올라갔던 보험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걸로도 수익을 내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워런 버핏이 미국에서 보험주를 좋아하는 이유도 좀 비슷한 거잖아요. 꾸준히 벌 수 있고 또 그 플롯이라고 하는 보험료 가지고 또 다른 이제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영역도 있고, 그러네요. 미국에서 또 보험주 투자가 또 의외로 누군가한테는 되게 쉬울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근데 우리가 지표상으로 보면 미국은 막 2%대 후반 성장률을 보이고 굉장히 세계 GDP 1위 국가가 저렇게까지 성장을 하나 싶은데 근데 안에서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되게 또 막 힘들다라고 하고 양극화도 또 심하다면서요. 그 실제로 느껴지나요? 미국의 양극화? 그럼요. 일단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범퍼 없는 차가 많다고요. 못 고치는. 홈리스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차를 아마 보시기 어려울 거고 그 홈리스, 그러니까 노숙자라고 하는 건 아주 특정 지역에만 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평소에 노숙자를 보면서 다니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양극화가 심하고요. 근데 저는 그게 특별히 이번에 뭐 어떤 경기 변화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제가 이것도 저희 회사한테 이것저것 전달해주는 이 펀드 매니저의 시각 몸에 체험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벌 싫어해요. 저놈 뭔가 나쁜 짓 했을 거야.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제가 다 뺏어 먹는. 혹은 이제 노력 없이 그냥 엄마 아빠 잘 만나서 그렇기도 하잖아요. 능력 없이.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했어야 되는데 또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역성혁명 같이 뒤집어 엎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일단 배가 아프니까 나도 열심히 해서 땅 사야지라고 하는 좋은 에너지로 오니까 다행이긴 해요. 근데 미국은 어떠냐면 그런 자본주의 역사가 가장 긴 곳 중에 하나잖아요. 인정이 돼 있어. 이 계층이 이미. 그러니까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노예제도 이런 거 없죠. 법적으로는 없죠.
공식적으로. 네,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자본으로서 그게 치환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들은 저 부자놈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걔네들은 걔네들, 우리들은 우리들. 그게 아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층민부터 시작을 해서 중산층, 부자, 이 뭐 아주 재벌들 이런 것들을 계층이 이미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인식이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네. 인식이.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뭐 이렇게 역전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요 정도면 적당해라는 인식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느 시점에 양극화가 심해졌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약간 그 계층 사다리 이동에 대한 그 니즈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네요.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많잖아요. 네. 이제 사다리 치우기가 뭐 시작됐다. 네. 이제는 좀 뭐 아파트값 이런 얘기 하면서 예전에는 저희 이제 대표님이랑 저희 어릴 때는 열심히 하면 그래도 뭐 집 한 채 살 수 있었어 뭐 이랬지만 요새 처음 이제 Z세대, 알파세대 같은 경우는 집은 어차피 못 사는 거니까 뭐 외제차라도 나 끌어야지 월세 사자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미국에서는 적용이 돼서요. 미국 사람들이 집 산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애초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뭔가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사야지 내 집 마련해야지.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뭐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엔비디아 다니는 사람들의 직원들이 주식 보상 받아가지고 네네. 대박 쳤을 때 집 한 채 짓는 거지. 일반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제 동생이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메타라는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얼마인지 들은 적이 있어요. 되게 높더라고 연봉이. 그래서 야, 너 진짜 성공했다. 외국에서 그렇게 돈 많이 받으면서 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모르는 소리였어요. 제가 가보니까 일단 뭐 미니멈 3배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가가. 예. 그러니까 그들이 1억 연봉을 받으면 3천만 원인 거고 3억 연봉을 받으면 1억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동생이 뭐 10억, 20억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축해서 집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알파 세대들이 내가 연봉 5천인데 집은 10억, 20억이야. 못 사네? 라고 생각하는 거랑 같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나라보다 후진국 사람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 저렇게 소득 수준 높은데 뭘 막 힘들다고 난리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일단 현지에서는 양극화가 많이 벌어져 있고 물론 이제 계층 사다리 이동에 대한 니즈는 우리나라 좀 다르지만 이걸 또 투자 아이디어로 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양극화를.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지금 경제가 좋냐 안 좋냐, 미국은 좋은 거냐, 양극화가 되면은 뭐 달러샵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비상장이지만 다이소 같은 거 그런 걸 투자해야 되냐, 아니면 요새 그래도 명품 주식 뭐 이렇게 페라리라든지 에르메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잘 나가는데 그런데 투자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전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 투자를 지금 적용하기가.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라는 건 이미 옛날부터 벌어진 일이고 최근 경기 순환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투자하기에는 미국이 경기가 좋은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덜 나쁜 거거든요. 그들도 꺾인 지가 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 초입에는 사실은 이 주가의 흐름만 보면 럭셔리 주식은 버팁니다. 그렇죠. 소비가 그래도 유지되고 부자들은 당장 어렵진 않으니까. 네. 그리고 주가가 그 다음에 바로 뜨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달러샵 같은 거. 이게 뭐 이제 가성비 소비를 추구한다. 아베크롬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클로 이런 거, 스파 브랜드 이런 것도 주가 먼저 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뭐를 산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제 생각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뻔하면 주식을 팔아야죠. 주식을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미 뭐 페라리라든지 에르메스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사람들이 좋다는 거 뻔히 알아요. 얘는 안 꺾이네. 역시 봐봐. 몇 년 동안 괜찮잖아. 그렇죠. 거기에다가 달러샵이나 이런 가성비 소비 이런 것들은 작년에 주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개 중에 하나를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페라리, 에르메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좋은 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페라리보다 조금 안 좋은 자동차 폴쉐는 주가 안 좋아요. 실적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럼 에르메스보다 조금 안 좋은 거 루이비통 안 좋아요.
그쵸. 실적과 주가 아주 안 좋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지금 정말로 이 아주 상단에 있는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명품도 꺾인 지 오래됐어요. 그 얘기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고 그럼 그 다음에 경기의 상방을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경기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가성비보다는 경기가 좋아졌을 때 이 탄력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경기 소비재를 투자하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그러면 이제 그게 언제가 될지는 또 모르는 거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더퍼블릭처럼 예를 들면 1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 지평을 놓고 본다면 내가 돈을 지금 1억을 갖고 있는데 1억을 투자할 거예요. 그러면 명품에 투자할래? 가성비에 투자할래? 경기 회복에 투자할래? 세 개 중에 하나하고 3년을 버텨야 돼 무조건. 못 팔아. 3년 후에만 매매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경기 순환 그다음에 경기 소비재에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그럼 이 얘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럼 아까 얘기했던 루이비통이나 포르쉐나 이런 럭셔리 투자하면 되겠네. 경기가 안 좋다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디게 봐도 되는 것이 이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후행하는 주식들 경기에 후행한 업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서 내가 언제 럭셔리 소비를 했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답지 않게 갑자기 명품 옷을 하나 장만한 적 또는 답지 않게 집사람한테 명품 백을 사다 준 적, 차를 무리해서 한번 바꾼 적이 대부분 여러분들 2021년일 겁니다. 경기 좋았을 때, 경기 좋았을 때 네. 계속 그럴 줄 알았을 때. 내 아파트도 올라, 내 주식도 올라, 내 코인도 올라. 나도 이제 좀 한번 올라가 볼까라고 할 때. 그게 고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끝에 일반 중산층이 소비가 럭셔리로 갑니다. 아주 재벌들은 어차피 에르메스만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벌 입을 걸 두 벌, 뭐 그 정도의 차이인 것이지 변화가 없어. 그럼 럭셔리 주식의 이 변화폭, 기업 가치의 변화폭은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지 않았던 일반 중산층들이 럭셔리를 소비할 때이고 왔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럭셔리를 언제 소비할 수 있냐? 갑자기 성과급이 터졌을 때, 갑자기 내 주식이 대박이 났을 때, 그게 언제냐? 한 사이클 돌고 나서잖아요, 그죠? 성과급은 보통 대표님이 돈 많이 벌고, 내 고간이 좀 가득 찼으니까 올해 장사 잘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주자 이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걸 받아서 그 다음 달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내가 경기 회복 또는 경기 소비 이런 거에 좀 베팅 한번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좀 빨리 올 수 있는 럭셔리가 아닌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주는 좀 경기 후행으로 봐야 하는 거고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고 있을 때 경기가 돌아서는 걸 기대하면서 경기 민감주. 다만 이거는 이제 장기 시기예요. 한 1년 이상 정도. 어려울 때 투자해야 된다면 저희도 지금 이제 PD를 더 뽑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망할 것 같고 와이즈 부스터가 좀 팔려야 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지금 펀드 매니저를 더 뽑아서 이제 경기 회복이 저희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막 탐방 다니고 좋은 주식 솎아내고 해서 수익률을 10% 할 거 20%, 20% 할 거 30%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 명, 두 명 연봉은 별거 아닌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근데 또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안 되면 어떡하지? 1년 뒤에 되면 어떡하지? 하니까 이제 또 저희들끼리 복작복작 살고 있는 거죠. 또 그 펀드 자금은 후행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죄인인데 너무 안타까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럭셔리랑 비슷한데요. 저희 같은 펀드 회사가 갑자기 대박 나는 게 왜 후행이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와이스트리트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요.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근데 이런 채널이 대박나고 저희 같은 펀드 회사 갑자기 대박나는 건 그런 사람은 원래 있던 사람들이고 주식을 안 하던 사람이 야 이거 내 친구들 다 돈 벌었는데 나는 굳이 예금만 해서 너무 손해본 것 같아. 너무 아까워. 이런 포모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분들은 평소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와이스트리트 이제라도 봐야지. 더퍼블릭 이제라도 펀드 가입해야지 해가지고 그때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럼 그때는 안 하던 사람까지 했으니까 사실 주식시장도 그렇죠. 정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또 빠져. 그러면 역시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안 하시는 분들이 와이스트리트 지금 보고 계시면은 국내 주식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되고 정말 안 좋을 때. 네, 지금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하워드 막스도 그 얘기했더라고요. 미국 이제 빅테크 나스닥 많이 올랐는데 버블로 측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조건이 빠졌다. 뭐예요? 주식 투자 안 하던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질 않는다. 맞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거품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했던 것 같고 또 그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 주식은 지금 너무 쌀 때고. 너무 쌀 때죠. 근데 예를 들어서 1년, 2년 뒤를 보고 경기 회복 시기를 감안을 해서 경기 민감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가 반도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측면에서도 지금 물론 이제 하이닉스는 막 HBM 이런 걸로 되게 잘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반도체는 저희는 반도체를 투자 안 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저희가 잘 몰라서 안 하는 거고 저는 잘 될 거라는 이제 막연한 그리고 큰 그림에서의 희망과 로직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마 대표님하고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반도체를 공부하지 않고 IT를 공부하지 않고 펀드 매니저가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정호성 대표도 반도체 IT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많이 실패를 했어요. 항상 꼭지 잡고 저점에서 속된 말로 지져서 팔고 그래서 이거 우리하고는 안 맞나 보다 해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반도체도 말씀하신 대로 경기 순환주의 대표적이고 경기가 좋아지면 여러분들 IT 제품도 살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반도체가 많이 쓰이고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저는 반도체도 좋게 보고요. 또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거의 2025년 들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오른 것도 엄청 많이 오르고 네. 순식간에 오르고 네. 그래서 참 어려워. 특히 이제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도 좀 보실 거 아니에요. 네. 혹은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국 기업,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들 네. 좀 몇 가지를 좀 나눠서 한번 볼까요? 네. IT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반도체는 약간 좀 중간재니까. 스마트폰과 가전 정도? 그거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건 LA 기준이긴 한데 네. 갤럭시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갤럭시를 가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되게 독특해 라고 얘기하는 일부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 아니 미국에서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서요. 안드로이드 폰은 돈 없는 사람들이 쓰는 폰 이미지?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고요. 이미. 애플은 할인 없잖아요. 갤럭시 비싼데. 갤럭시는 그리고 안 씁니까 이거 폴더? 폴더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잖아요. 갤럭시 하면 젊은 우리나라 세대는 엄청 많이 팔리는데. 폴더 많이 쓰시는 플립이죠, 플립. 플립도 있고 폴드도 이거 그렇고 폴드 플립 폴드 플립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매장에서 빼고는 실제로 쓰시는 분 한 명도 못 봤고요. 그냥 다 아이폰이라고 보면 돼요. 다 주머니에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꺼낸 거 기준. 테이블에 안 꺼내놓고? 아이폰은 갖고 있지만 갤럭시는 부끄러워서 넣어놓는다. 스타벅스에서 아이폰 아니면 그럴 수 나가라고 있지만 할까? 한 대도 못 봤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단톡방 없을 때처럼 버라이즌 가입하면은 갤럭시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많이 하고요. 원 플러스 원이요? 네. 아이폰은 그런 거 전혀 없죠. 그 대표님 한 대 사실 때 제 거는 플러스로 좀 한 대. 저는 아이폰 씁니다. 당했다. 그리고 그 얘기 약간 좀 확장을 해보면 다른 이렇게 아이템도 물어보시겠지만 잠깐 확장을 해보면 이 미국의 또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Buy now, pay later라는 이제 아이템들이 많아요. BNPL,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이죠. 그렇죠. 외상. 할부인데 그들은 이 우리나라처럼 경제 시스템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없거나 또는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들도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을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값이 2배예요. 그러면 그거를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다 붙어 있습니다. 체크아웃이라고 이제 결제 단계에 가면 직접 낼래 아니면 BNPL로 할래. 그런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이건 약간 필수제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도 있어요. 저희 집에 미국 집에 IoT 스마트홈을 이제 일부 기구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집에 들어간 건데 그거를 조절을 하려면 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근데 저는 핸드폰이 2개예요. 한국 폰은 갤럭시고 미국 폰은 아이폰인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그 앱이 없습니다. 스마트홈을 쓸 수 없어요. 그냥 iOS. 네, 그냥 iOS.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대로 갤럭시만 쓸 수 있는 앱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서 얘기할 거리가 안 되고 또 이제 TV나 백색 가전 이런 쪽으로 가도 아이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삼성, LG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성, LG 그냥 사는 거잖아요. 무조건 둘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중국 비율이 되게 높고요. 네. 중국 가전. 네. 그리고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강호인 미국이나 유럽 제품 쓰는 사람도 많고요. 삼성, LG는 뭐 괜찮아 정도라서 저는 그 부분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큰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 회사에. 그렇게.